정확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지난 5일 0시부터 6일 0시까지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518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6,200명을 넘었습니다. 김용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늘어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폭이 그동안 급등하는 날도 있었고 이랬는데 급증하는 날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요. 왜냐하면 증감폭이 좀 아직 안정기에 좀 접어드는 것으로 좀 추정되는 부분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해서 오늘은 518분이 확진자가 좀 늘으셔서 모두 6,284분이 확진 판정을 받으신 사례가 됐고요. 격리 해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자들이 20명. 그동안 이제 격리 해제가 이렇게 다수 많이 나온 거는 많이 없었는데 좀 반가운 소식 같아요. 격리 해제 그래서 모두 100분 넘어서 108분이 격리 해제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100명을 넘었습니다. 네네, 예. 격리 해제는 제가 브리핑 이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격리 해제에 대한 지침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아마 확진자가 좀 더 는 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은 이제 42분이 되셨고 부산과 경기에서 또 한 분씩 나왔다는 소식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대구, 경북이 여전히 그 누적이나 확진자의 증가폭은 큰 것 같습니다. 대구가 누적으로 4,693분, 경북이 984분으로 이렇게 합하면 아직도 전체 확진자의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검사 중인 분들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는 계속 3만 명 이상대를 검사하시는 분들이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제 그제 좀 이렇게 줄면서 오늘도 22분 정도 는 폭이어서 검사 중인 분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사망자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물론 분석을 해봐야 되고 어떤 그 원인을 따져봐야겠지만은 여전히 그 고령이신 분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도 있는 것으로 좀 보여서 사망 원인 그리고 기저질환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집단 시설에서 조금 이 집단 감염 사례들이 좀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브리핑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신 다음에 여기서도 아마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세종청사에서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6,284명이며 108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4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는 그간 진단검사 총 16만 4,740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중증 환자 병상 현황과 관리 방안, 대구 경북 지역 방역관리 상황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어제 보도된 일본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공급 대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꼼꼼한 점검을 당부하셨고 환자 치료 체계 개편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특히 최근의 산발적 집단 감염에 대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6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환자는 364명으로 현재까지 4,69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 5일 기준으로 보면 이 가운데 1,787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639명이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여 현재 약 1,800여 명이 대기 중인 상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구 현지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자료 입력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첫 개소를 시작한 생활치료센터는 현재까지 865실을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765명의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였습니다. 각 센터별로 병원과 협진 체제를 갖추고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와 입소자의 분류, 확진 환자의 이송 등이 여러 기관들의 협조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자 분류와 의료 상담에 참여하시는 의료인들과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해 주신 공공기관, 기업들, 지자체, 또 꾸준히 이를 도맡아 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대구은행연수원, 천안 소재의 우정공무원 교육원 등이 생활치료센터로 새롭게 개소할 예정이며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 등이 내주 초까지 개소 준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중앙교육연수원, 삼성인력개발원, 농협교육원, 서울대병원 인재원, 한티피정의 집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주 초까지 생활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현재 입소 규모인 804실에 더하여 1,600여 명이 추가로 입소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총리께서는 아침 회의에서 제천시와 같이 타 지역 환자들을 포용하시기로 한 지자체들과 주민들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 표명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였고 오늘 중대본과 양해각서를 맺고 향후 의료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북 경산시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신규 환자 수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신규 123명이 발생하여 처음으로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56명이 경산시에서 보고된 환자이며 어제부터 봉화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 49명의 다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인접한 지역인 경산시와 경북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환자 가운데 신천지교회 신도와 관련된 감염이 63%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대구와의 지리적 인접으로 인하여 2차 감염을 통한 소규모 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어제 확대하고 행안부, 복지부, 소방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특별대책지원단을 경산으로 이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3개인 선별진료소, 이동검체 채취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현장의 보건소와 의사협회와 협의 중이며 필요한 지원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체적으로 경산 소재의 중소벤처기업 연수원과 관리 의료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준비 개소하였고 어제 30명, 오늘 오전 31명 등 61명의 경증 환자 입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인 대응이 돋보인 모범 사례로 평가되며 중대본은 이 시설을 오늘 국가지정센터로 지정 전환하고 향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경산 지역 확진 환자가 입원해 있는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에 필요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방역물품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경상북도와 경산시 등에서 고위험군이 생활하고 계시는 소규모 생활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일제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증 환자 병상 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중증 환자의 치료 역량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중증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가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개의 국가지정 격리 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음압병상은 모두 198개입니다.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16개 국립대학교 병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긴급하게 가동할 수 있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 250개를 3월 중 신속하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주에 77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250여 개까지 중증 환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에는 교수 연구동을 다른 건물로 이전하여 이 연구동을 병실로 개조하고 있는 한편 일반 중환자실을 음압 중환자실로 전환하여 병동 전체가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음압격리 병동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80여 개의 상급 종합병원과 규모가 유사한 종합병원들과도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를 위하여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확충과 함께 중증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의 환자 전원 체계를 잘 갖추고 가동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원 지원 상황실이 신속한 전원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과 직접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65건의 전원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별로 가용할 수 있는 음압 병상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병상 현황 파악 정보 시스템을 가동하여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와 가족들에게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유선으로 심리상담 서비스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자가격리자 등에 대하여 전화 상담을 약 4천여 건 매일 제공하고 있으며 문자, 리플렛 등을 통하여 자가격리자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WHO도 코로나19는 우려할 만한 질병이지만 대다수의 감염자들은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심리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분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당분간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특히 이번 주말에는 종교나 집회 등 다중행사에 참여를 최대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아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일단 경상북도와 경산시 확진자 추세에 좀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예, 거기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국무총리 발언을 먼저 좀 언급을 했어요. 그 일본의 그 어떤 조치 때문에 네네. 일본의 입국 금지 조치에 강한 유감을 갖고 있고 일본 정부가 즉각 이 같은 조치를 좀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국무총리 강조사항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방역 관리 상황을 좀 집중했는데요. 대구 확진자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활치료센터에 지금 입소한 상태이시지만 그래도 지금 그 대기 중인 분들이 1,800여 명에 달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그 시설 이동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센터를 얼른 갖추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대구 은행연수원 그리고 그다음에 천안의 우정공무원 연수원 등을 추가적으로 개소를 하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걸쳐서 준비를 완료할 곳도 한 3곳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한 840분 누적해서 그렇게 입소를 하면 나머지 이제 우리가 목표가 애초에 2,000명까지 주말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은 1,600명 정도 되시는 분들도 추가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
지금 지역의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방역 당국이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산에 이제 45분이나 다수의 환자가 이제 나오시다 보니까 그리고 대구와 경산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 한 생활권이라 봐도 되는데 그곳에 인접한 지역에서 이제 지역 소규모 감염 사례가 집단적으로 나오니까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경산시 확진자 중에서 신천지 신도 관련된 분들이 한 63%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 관리 지역으로 경산시도 추가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미 지정을 한 사안이잖아요. 그 대구와 경북, 청도 그리고 경산까지. 그래서 이쪽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범부처 특별 대책 지원단을 경산으로 이전해서 네. 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별 검사나 이제 진단 검사를 하는 우선순위도 지난 월요일부터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침이. 신천지 대구 교인 위주가 아니라 그렇죠. 우선순위를 바꾸겠다 했는데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네. 예. 그래서 경산 시민도 그 안에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경산 시민에 대한 진단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또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한 두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하나는 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사망자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예. 그분들에 대한 집중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증 환자들이 시설에 입소를 해서 병원이나 이런 곳들에 거기서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9개 국가지정 격리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음압 병상이 모두 198개, 200개가 조금 못 되는데 이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위해서 국립대 병원장들이 이제 회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아예 그냥 병동 한 곳 자체를 뭐 교수 연구동 이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이전을 하고 그 안을 이제 병실로 개조를 해서 음압 병상을 추가 확보한 것을 거기에 놓고 중증 환자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갖췄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환자들만큼이나 이 확진자 그리고 나중에 격리 해제되신 분들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 코로나19가 물론 질병 중에서도 우려할 만한 질병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경증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이겨낼 많고 수 있는, 네.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도 트라우마 센터와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을 해서 전화 그리고 문자 등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심리 상담과 어떤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는 한 5가지 정도 큰 강조사항을 중대본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국 확진 추세 현황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한번 준비한 그래픽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확진 현황 먼저 좀 보실 텐데요. 네, 지금 0시 기준이죠. 늘 0시 기준으로 이제 하기로 했고 총 확진자 수 6,284분입니다. 어제보다 518분 추가가 되셨고요. 그다음에 격리 해제 중인 분들이 해제되신 분들이 108분으로 100명을 넘었습니다. 20명이나 이제 추가가 됐다는 소식이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이 전일 대비 7분 추가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지역별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지역 먼저 보겠는데요. 뭐 대구, 경북 뭐 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도 100명 선을 좀 넘어선 상황에서 뭐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산도 지금 95명, 경남 77분, 충남 지역도 우리 필라테스 피트니스 센터 위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좀 나오면서 90명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번 파이 그래프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와 경북이 아직도 전체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에서도 이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관련된 분들이 3,013분으로 대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산 추이를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이게 뭐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400명대를 조금 떨어져서 네. 지금 이제 909명 이렇게 증가한 저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0명 선을 유지하다가 400명 뭐 초반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좀 518분 정도 이렇게 늘고 있는데 네네. 요 정도만 앞으로 뭐 한 내일 뭐 주말까지는 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가 좀 한번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수 있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좀 고무적이라는 그렇죠. 평가를 한 예,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확진자 추이는 이번 주말을 좀 기점으로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김용진 기자와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은 대구, 경북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대구에서 80대 남성이 사망했죠. 집단 시설에서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혜미 기자, 오늘 추가 확진자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49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367명, 경북 123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6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늘었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이 숨졌는데요. 이 남성은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의 사망자는 모두 42명입니다. 집단시설에서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와 환자 등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물 1층부터 10층에는 응급실과 입원실 등 병원 시설이 있고 11층에는 교회가 있는데요. 해당 병원에는 직원 18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병원 8층과 9층을 동일 집단 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경북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도 어제 하루에만 4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20여 명에 대한 검체 조사 결과가 남아있어 확진 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칠곡 미랄 사랑의 집과 경산의 서린 요양원, 대구 성보 재활원 등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500여 개에 달하는 도내 모든 집단 생활시설을 오는 22일까지 예방적 집단 격리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 경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347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구와 청도에 이어 경산을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대응 조치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구에서는 병상 확보가 큰 문제였는데 아직도 입원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확진자 절반에 가까운 2,20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택에서 대기 중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오늘 오전 기준으로 1,700여 명인데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 대구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병상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 중증도 이상의 확진 환자들이 국군 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진 환자 수용을 위한 병상이 303개, 음압기 120여 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어제 50명이 입원을 했는데 오늘도 환자 이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증 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칠곡의 한 TP정의 집에 일부 환자가 입소했고 오늘도 추가로 확보되는 시설에 경증 환자들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파트와 초등학교에 인접해 있어 주민 반발이 심했던 경산의 경북학숙은 생활치료센터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대신 경산의 중소벤처기업공단 연수원을 새로운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 재생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 진료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에서 12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234명입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진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 재생병원에서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환자 3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병원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병원 측은 지난 1일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가 폐렴 증상을 보인 77살 여성 암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환자의 접촉자를 파악해 검사한 결과 의료진과 입원 환자 7명의 감염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여성 환자를 병원 내 전파자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12명 늘어 모두 23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2명, 경기에서 10명이 늘었고 인천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자체 집계로는 누적 확진자 106명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38세 남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의 검사 결과를 취합해 확인한 뒤 발표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발표하는 확진자 수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병원에서 확진자 여러 명이 나오는 등 수도권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나오고 있죠. 네, 경기 수원 생명샘 교회는 보건당국이 밝힌 집단 발생 사례 중 하나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관련 확진자는 10명입니다. 수원시는 이 교회 신도와 가족 199명을 모두 전수조사했습니다. 27명은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명륜교회와 종로 노인복지관 관련 확진자가 모두 10명인데요. 서울시는 종로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해화동 명륜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감염이 종로 노인복지관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은평 성모병원과 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 대책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보건용 마스크 업체를 한 달간 집중 단속한 결과 매점 매석과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 등 25곳을 적발했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홍준아입니다. 네, 동일 집단 격리 중이었던 경남의 한 한마음 창원병원에서는 또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윤경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마음 창원병원은 의료진과 직원 등 6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난달 26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또 한 명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호사 추가 확진자는 격리된 병원 안이 아니라 지난달 22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한마음 창원병원에선 지난달 27일 6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8일 만에 다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남에서는 오늘 오전 기준 해당 간호사를 포함해 확진자가 2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는 76명입니다. 다른 한 명은 창녕군에 거주하는 27살 남성으로 동전 노래방 관련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라 확인돼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거창 웅양면에선 주민 230여 명이 사는 마을 2곳에서 사흘 동안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창녕 노래방에선 직원 1명과 손님 등 지금까지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노래방 방문객과 마을 주민을 모두 검사하고 2, 3차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경남의 봄축제도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57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취소된 데 이어 하동 벚꽃축제도 취소됐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고성 공룡 엑스포도 가을로 미뤄졌습니다. 23개국 음악가가 공연할 예정이었던 통영국제음악제도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으로 이송되는 대구 경북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립마산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에 100여 명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창원병원도 병상 140여 개를 마련해 이르면 오늘부터 대구 경북의 경증 확진자 치료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어제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에서는 이후로 추가 확진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충북 제천의 대구 지역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2곳을 지정했습니다. 충북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청주에서는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남긴 뒤 어제 마지막 검사에서 일가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충북의 2번째 확진 환자, 그러니까 청주 택시기사 A씨의 50대 부친과 모친, 그리고 4살 된 아들입니다. 충북에서 어린이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처음인데요. 이들은 고열이나 기침 증상을 보이진 않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대구 지역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충북 지역에는 제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를 지정했는데요. 조금 전 이시종 충북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제천시 정부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을 하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 처리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진자를 포함해 이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 등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대상은 모두 1,004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의심 증상을 보인 충북의 신천지 신도 234명 가운데 20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신도 1명이 연락두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대학들은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는데요. 충북대와 청주대, 교원대 등 7개 대학이 SNS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오는 16일 개강일부터 2주간 원격 혹은 재택 수업을 시작하고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기간 연장 등을 추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예슬 기자, 오늘 나온 확진자 학교 선생님이라고요? 네, 부산시는 오늘 50대 여성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는 이 여성이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확진자인 이 교사가 어제 오전 기침 등의 증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중학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접촉한 교직원과 학부모 등 8명을 자율적으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교사는 또 지난 1일자로 부산의 다른 중학교로 근무지를 옮긴 뒤 부장회의 등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중학교를 폐쇄하고 교직원 전원을 자율격리 조치했습니다. 부산시는 확진 교사의 감염 경로와 함께 밀접 접촉자 등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아 태어나는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의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대부분 20, 3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입니다. 보건당국은 증상 없이 상태가 양호한 20여 명의 입원자들에 대해서도 퇴원 여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부산 온천교회의 경우 잠복기가 끝난 자가격리자들의 격리 해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이 통째로 봉쇄된 아시아드 요양병원 내 접촉자들도 내일부터 1차 격리 해제가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부산시가 집계한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6명입니다.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추가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3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정보 다시 김용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부산에서 중학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22일까지는 어린이집부터 해서 초중고교까지 유치원까지 다 쉬게 되고 23일에나 이제 개학을 할 예정인데요. 예. 교육당국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초중고교와 유치원 먼저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어린이집도 발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휴원을 추가로 하기로 했고요. 이에 대한 추가 후속 대책이 좀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 많으실 네. 거예요. 긴급 돌봄은 누가 할 것이며 뭐 거기에 대한 비용, 뭐 지원책은 어떤지 그런 내용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오전 10시 반부터 사회부총리를 포함해서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결과가 이제 한 11시 40분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내용의 안건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돌봄 시간, 일단 학교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7시, 오후 7시까지로 돌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는데 이걸 2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하는 게 원칙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따라서 일부 뭐 학부모께서 좀 더 원한다고 하시면 네. 그 학교 선생님 혹은 교직원들을 당번으로 돌려가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8시 반까지 최장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일부 교육청의 방침이고요. 어린이집은 조금 더 빨라요. 출근하시면서 아이를 좀 맡겨야 되기 때문에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역시 그 학교보다는 30분 정도 더 연장해서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 지금 논의 중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가 경제적인 지원도 좀 일부 하겠다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아동 수당 한 달에 뭐 10만 원 정도씩 나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있죠. 예. 전국의 대상자가 한 263만 명 정도 돼요. 이분들께 추가적으로 넉 달 동안 40만 원 정도의 그 상품권이라 하면 뭐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한 달에 한 10만 원 꼴로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10만 원과 상품권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학원이 좀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주요한 그 수도권이나 큰 대도시에서도 학교나 그 유치원에 못 보내니까 이제 학원으로 돌리는 경우가 좀 왕왕 있나 봐요. 해서 이제 학원에 휴원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집중적인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학원은 뭐 강제적으로 우리가 휴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고를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통계를 보니까 어제까지는 전국의 학원 후원 비율이 4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14.7%밖에 안 되고요. 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90.5%의 대구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후원하는 변동폭이 굉장히 지역별로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확진자가 다녔던 학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 지금 논의 중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학원에 확진자가 다녔는지에 대해서 뭐 사유재산이 좀 있기 때문에 논의할 그렇죠. 부분이 좀 있나 봐요. 해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그 내용을 주 관계 장관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가족 돌봄 휴가제가 있다고 하던데 예, 이거 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좀 돌봐야 되니까 이런 제도를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만은 뭐 솔직히 뭐 회사의 어떤 눈치도 볼 수도 있고 뭐 예. 기업에서 뭐 우리는 뭐 방침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그 업체가 있다면 향후에 이제 근무혁신 우수기업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 때 노동부에서 이제 그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거고요. 그 반대로 이런 제도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는다. 뭐 만약에 나는 하고 싶었는데 사업주 쪽에서 안 된다라거나 뭐 이렇게 좀 강제하는 그런 게 있다면 예.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9일부터 일부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확산세가 조금 주춤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예방을 많이 하려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우리 어렵겠지만 사업주분들께서도 이제 가족 돌봄 휴가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뭐 순번을 정하든지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김용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때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일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증 등 공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2장까지만 살 수 있고 대리구매는 안 됩니다. 하루 1,000만 장 수준으로 생산을 늘려도 부족하자 구매량을 제한한 겁니다. 사는 즉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판매 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 구매를 막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마저도 보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긴 대기줄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는 오부제도 시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기준입니다.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2나 7인 사람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그리고 5와 0인 사람은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사지 않은 사람에게 구매 자격이 돌아갑니다.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도 당분간 공적 마스크를 팔지만 중복 구매 시스템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하루 한 장만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 모두 1,500원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공급 확대 방안도 나왔습니다. 수출은 전면 제한하고 공적 공급 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5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일부 업체에는 마스크 생산 장비를 지원하고 특별 연장 근로도 허용합니다. 하루 생산량이 400만 장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공적 물량에 대한 계약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취약계층 등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따져보면 일주일에 2장씩 제한을 해도 마스크가 부족해서 한 사람이 한 장도 못 살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 구입을 위해서 줄을 서야 하는 상황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공적 마스크를 구하려는 줄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에 2장. 2장도 올해는 안 되죠. 일주일에 4장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사실 실제 공급은 그에도 못 미칩니다. 현재 생산량은 일주일에 7천만 장 수준. 80%를 공적 물량으로 높여도 여기에 의료 방역기관 우선 공급분을 빼면 실제 물량은 4,200만 장. 전체 인구와 비교해보면 공급은 일주일에 1인당 한 장이 안 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원을 통해 한 달 안에 생산량을 40% 늘릴 계획이지만 그래도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에 6천만 장 수준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만큼 오부제를 해도 어느 정도 줄 서기는 불가피합니다. 공평 보급을 위해서라지만 1인당 2장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신분증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꼭 직접 가야 하는 건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겐 힘든 점입니다. 정부에서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정으로 나이 많은 사람네 집은 가정으로 좀 이렇게 뭐 확인을 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민간 공급량은 20%로 줄게 됐지만 1인당 판매 개수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 한 명의 마스크를 30장씩 판 한 대형마트에는 밤새 긴 줄이 늘어섰지만 상당수는 번호표도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스크 업체 약 10곳에 대해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매점 매석 사재기 등 마스크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격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마스크 업체들은 10곳 정도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들입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업체로 보내 생산 내역과 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마스크 제조와 유통 과정의 단계별 자료를 분석해 사재기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보건용품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보건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모두 137건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경찰을 지휘 중인 사건이 111건이고 경찰 송치나 검찰에 대한 직고소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마스크 관련 범죄가 대다수로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하는 매점 매석 사건도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매점 매석 사재기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이 유형의 범죄는 그제 19건에서 어제 27건으로 하루 만에 8건이 늘었습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점 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입국이 허용돼도 2주간 격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국민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한국 방문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2주 격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일부터 우선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두 나라에서 오는 항공기의 기착지도 도쿄 인근 나리타와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한정했습니다. 도쿄와 가장 가까운 하네다 공항은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検疫所長が指定する場所で2週間待機し、国内において公共交通機関を使用しないことを要請します。 한국인에게 적용되던 90일 이내 일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되고 한국과 중국인에게 이미 발행한 일본 입국 비자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사실상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진 특정 지역에 대한 입국 거부도 확대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대구와 청도군 외에 안동과 경산시, 칠곡군 등 경북 7개 시군에 최근 14일 안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은 일본 입국이 거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한국과 중국을 규제하는 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입국자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경계 수준도 높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불필요한 방문을 중단하도록 한 2단계 경계를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경산 등 9개 지역은 방문 중지를 권고하는 기존 3단계 경계를 유지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발표한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펼치고 있고 그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일본이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오늘은 조세영 1차관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NSC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우리 역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상응 조치를 결정할지 관심입니다. 외교부는 또 오늘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다시 설명회를 열어 정부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과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당부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발 방문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와 지역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모두 118곳으로 집계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중국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조차 바이러스 검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홍콩에서는 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완치 퇴원 이틀 만에 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자로 우한시 보건당국은 사인을 코로나19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완치율은 65%로 퇴원 기준이 엄격한 한국은 물론 최근 환자가 많은 이탈리아, 이란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코로나19가 더 빨리 유행한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이러스 검사가 여전히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은 사흘 동안 발열 증세가 없고 바이러스 검사에서 2차례 음성이 나오면 퇴원합니다. 这个试剂盒它还是检测这个核酸还是不太稳定，所以说有这个试剂盒的问题。 광둥성 증부는 퇴원한 사람의 14%에게서 바이러스가 다시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수성, 스촨성 텐진 등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뚜렷한 진정세를 보여주고픈 보건당국이 느슨한 기준으로 환자들을 서둘러 내보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선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여성의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동물에게 전파한 첫 사례입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감염된 강아지에 이렇다 증세가 없고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증거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자가 나오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크루즈선 여행으로 인한 집단 감염 여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도 크루즈선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70대 남성이 숨지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플레이어스 카운티에서 숨진 이 남성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멕시코를 다녀온 그랜드 프린세스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This individual did develop symptoms on the cruise and was still symptomatic when they passed through the port of San Francisco on their return trip. 문제는 이 배가 지난달 2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승객들을 내려준 뒤 다시 2,5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하와이로 항해하다가 발병 소식에 급거 귀환했다는 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정박한 이 배에 타고 있는 승객과 승무원들은 배 안에서 검역을 받고 있고 앞서 내린 2,500여 명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110 is the current 11 passengers, 10 crew. Now that number, by definition, the dynamic nature that is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is subject to change. 앞서 워싱턴주에선 다수의 요양원 출신자들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에서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2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선 국제공항의 검역 요원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누구보다 바쁜 사람들, 의료진들입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들은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를 위해서 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대구 경북으로 향하는 의료진들을 만나봤습니다. 구급차 행렬이 끊이지 않는 대구의 한 지역 거점 병원입니다. 대구의 확진자가 집중되기 시작한 이후 의료진들이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만 270여 명의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병상은 303병상인데 278명이 오늘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원해 있는 278명 중에 중환자실에 그런 명이 있고 일반 병실이지만 상태가 중해서 많은 분들이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중증 환자가 늘고 있어 병동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긴장한 상태이니까 아직은 아프진 않아요. 좀 피곤할 뿐이고요. 방호복 입고 2시간 정도 이제 견디다 심한 경우는 탈수가 될 수도 있는 정도로. 들으신 대로 심하면 탈수가 일어날 정도로 체력 소모가 많은 상황에서 의료진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의료 장비 공급 상황입니다.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기 정화 장치가 달린 통을 이제 허리에 메고 호흡하는 건데요. 그 장치가 있으면 좀 그래도 한 4시간 정도 장기간 일할 수 있게 원활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PAPR 장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있습니다. 온계가 있긴 있어 절대로 이게 다 모든 병동에 원활하게 수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턱없이 부족한 의료 인력 탓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잠잘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쪽잠 자는 것, 잠을 정말 편안하게 못 자는 모습 또 봤고 마스크도 그렇고 이 옷 자체가 조여오다 보니까 얼굴에 전부 알러지가 생기고 그다음에 벗겨집니다. 전부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고 교대를 좀 자주 해주고 그리고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사들도 정말 열의를 다해 근무하고 있지만 간호사들도 보호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확진자들의 보호자 역할까지 하면서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손길이 아쉬운 이때 5년차 간호사 김태유 씨는 대구 파견 간호사 모집에 지원해서 대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명감이나 보람을 좀 찾는 직업이잖아요. 이런 기회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주변의 도움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2사람, 3사람 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께 이제 동의를 구했는데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대구 상황이 쉽지 않다 보니까 김 간호사의 가족들은 처음엔 대구행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고 합니다.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 말이 맞을 것 같더라고. 만약에 제가 이 코로나가 걸렸다라고 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간호사님들이나 의료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태희야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대구 시민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을 수 있도록 봉사하고 건강 잘 챙기고 왔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장하다. 응원하고 싶어요. 김 간호사는 대구 파견 기간 동안 무급 휴가를 신청했지만 김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좋은 일에 함께한다는 의미로 김 간호사에게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견하죠. 네, 대견하죠. 평소에 또 이제 그렇게 좀 성실한 간호사고 사명감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더 좋은 일인 거죠. 대구로 자원해 가는 의료진 또 있습니다. 5년차 간호사인 오화영 간호사도 대구로 향합니다. 확진자 상황을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워낙에 위중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대구로 정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싶어서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간호사들 동지에도 필요하다. 평소에도 의료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오 간호사. 비록 작은 힘이지만 도울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움직이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사명 같은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직업에 그렇듯이. 근데 저한테는 그게 간호사가 저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대구로 향하겠다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 모두 같으시죠? 또 한 명의 대구로 가는 지원자의 각오 함께 들어보시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도 이제 저희에게 맡겨진 임무를 적절하게 달성해서 좋게 이 상황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 투혼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열의를 다하고 있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는 광주에서 온 성훈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온 김은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온 최예은이라고 합니다. 창원에서 온 유혜진입니다. 이제 저는 이왕 뭔가를 할 거면 가장 힘들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좀 가고 싶어가지고 지원서를 작성할 때부터 좀 제일 도움이 필요하고 제일 힘든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청도 대상병원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신청서를 몰래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되니까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준다라고 하면서 건강하게 잘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 많이 두렵고 떨리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의료지원 나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분들 파이팅! 대한민국 의료진분들 파이팅! 네, 저는 올해 대학 생활을 마무리했는데요. 졸업식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졸업식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잘 마무리돼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네, KBS 통합 뉴스룸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 소개해드립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 SNS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여러분과 24시간 함께하겠습니다. 12시 뉴스 이어집니다.